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8장까지 리눅스까지 다 끝을 내고 NOS 관련된 파트, NOS 파트의 기출 문제도 풀면서 끝을 냈고요. 자,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는 이제 파트 4 네트워크 운영 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운영 기기는 서브로 네트워크 서버 운영과 네트워크 회선 운영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 네트워크 운영 기기 과목은 통상적으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5문제. 5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고 가장 비중이 어떻게 보면 적어요. 예. 또한 뭐 TCP/IP를 제대로 학습하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도 다 그게 혼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네트워크 운영기기는 프로토콜 계층 구조 중 있죠, 그죠? 예, OSI 7계층. 거기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계층 위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물리 계층은 우리가 뭐예요? 랜카드,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리피터나 그죠? 게이트웨이 역할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광섬유 관련된 거 기억나시죠? 그죠? 파이버 고속으로 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또 레이드 서버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가 아마 지나가면서 했던지 아니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랑 기법 그리고 이제 뭐 레이드가 뭔지, 뭐 레이드의 종류가 뭔지, 뭐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5문제 중에서 최소 4문제 이상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앞에 TCP/IP 파트와 그리고 TCP 파트, 뭡니까? 예, TCP 2파트하고 3파트 제가 그걸 3절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거의 35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쉬엄쉬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가져가도 될 문제다. 장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튼 여기서 봤을 때 네트워크 운영 기기에서 서버 운영도 회선 운영 뭐 전부 다 별 5개로 다 나오는데 혼합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NIC 카드 다른 말로 랜 카드라고 하죠. 그죠? 에서 패스트 이더넷, 기가비트 이더넷, 레이드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회선 운영에서는 리피터와 라우터, 게이트웨이의 기능 이미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경로, 그리고 리피터는 회선에서 나갈 때 신호가 약해, 신호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증폭시켜주는 장치고,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사설 IP방을 쓰고 있으면 그 IP 대역을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 통로 구문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어, 사장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5문제는 뭐 다 안 맞추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첫 번째 NIC가 나오죠, 그죠? 역시나 NIC 카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우리가 흔히 랜카드 그리잖아요. 그게 바로 NIC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NIC는 OSI 7계층 중에서 제일 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이 있죠. 그죠? 그 위에 이제 데이터 링크.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대다수가 하위 계층, 물리 계층이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OSI 7계층에서 물리 계층에 있는 장치 디바이스로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장착을 한다. 그냥 장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메인보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보셨는 분들 계실 테고, 자, PCI라는 슬롯이 있어요. PCI 슬롯. 이 여기에 좀 이따 사진으로 나올 텐데요. 그 슬롯을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를 넣고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UTP 케이블을 우리가 꼽아서 테스트기를 통해서 이제 장치에 이제 메인보드에 장착이 돼 가지고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예. 요거 사진들은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래서 요게 랜카드잖아요. 그죠? 예, 거의 이거는 뭐 그냥 일부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거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 밖에 인터페이스가 요렇게 UTP 케이블 요거를 꽂게끔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NIC는 랜 케이블 UTP와 연결되어서 네트워크와 컴퓨터 간의 통신을 수행한다.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아들도 자기 PC가 있으니까 이제 뭐 뒤에 랜카드에 뭐 이런 것들 제가 가르쳐 주고 하니까 보고 잘 따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제 물리적인 회선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얘가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를 지나서 라우터를 경로의 알고리즘을 택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우리가 TTL도 배웠고, 그죠? 그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배웠고, 뭐 IGMP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죠? 예, IGMP도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NIC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OSI 7계층에서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게 한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계층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가는 데이터 단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프레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요거를 우리 정리 한번 했었죠. 그죠? 예.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밴드를 사용을 해서 디지털 신호를 변환한다.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단어 내용.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거죠. 자, 베이스 밴드를 사용을 해서 자,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사용하는 랜, 토큰링 등의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된다. 뭐 랜 뭐 근거리도 되고 원거리도 되고 다 여기서 다 어차피 출발 지점이 여기니까요. 뭐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 통신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카드가 NIC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여기로 나가는 데이터, 여기로 들어오는 수신하는 데이터가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처리를 해서 PCI 슬롯에 연결되어 있는 메인보드에 버스를 타고 쭉쭉 가서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CPU에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시 NIC 카드, 랜 카드에는 우리가 IP config all 때려보면 아니라 쳐보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인 맥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면 맥 주소의 할당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수행을 하죠. 예, 수행을 하고 맥 주소의 우리 상위 24비트는 제조사 번호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4비트는 뭐였습니까? 그쵸? 자신의 그 회사에서 되었을 때 유니크한 일련 번호, 시리얼 넘버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어떤 것도 똑같은 것이 없는 NIC 카드가 이제 물리적 주소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예. 확인 다 해봤어요. 이 부분들은. 그죠? 자, 그리고 이더넷은 IEEE. 그죠? 이거는 우리가 프로토콜 관련해서 위원회죠. 그죠? 예. 여기에서 802.3 표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2.3 표준이 바로 NIC입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나와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802.11도 있고 뭐 맞죠? 예, 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죠? 11은 우리가 무선 그런 표준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고성능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암호화도 돼서 넘어오죠. 그죠? 예.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암호화 처리돼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얘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자,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랜카드, 우리가 알고 있는 랜카드입니다. 랜카드.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PC에, 자신의 PC에 랜카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어판에 가서 장치 관리자를 장치 관리자를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이러한 그림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저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죠? 예, 딴 거 때려치우고 자, 리얼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PCI GBE 패밀리 컨트롤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해당 카드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상세 정보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더블 클릭을 제가 했어요. 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름 나오고요.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나오고 제조업체는 리얼텍이고 그리고 이거는 위치가 지금 제 PCI 슬롯에 꼽혀져 있고 버스 2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PCI 슬롯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요런 것들 본 적 있죠, 그죠? 예, 여기다가 탁 꼽으면 되죠. 꼽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좀 보면 여기 이런데 부분을 보면 이제 황금색으로 또 되어 있는 버스가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PCI 2라고 이렇게 또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카드는 통상적으로 2개 혹은 많으면 4개, 이제는 2개 정도로 제가 있는 걸로 이제 거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뭐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제어판에 가셔서 여기에서 장치 관리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CPU도 여기 있죠. 그죠? 저는 i5 7400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 요거 아까 보여줬고요. 그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어댑터 2개가 뜨겠죠.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저는 엔비디아사의 GTX 1050을 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됐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좀 수정할게요. 요거는 조금 잘못됐네요. 아무튼, NIC의 카드에 종류가 있어요, 종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더넷이죠. 근데 이더넷에서도 고속 이더넷, 기가비트 이더넷, 토큰링, ATM 랜 방식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더넷은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802.3 표준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10Mbps 속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죠? 이제 예전 같았으면 10Mbps면 정말로 빨랐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기가 시대를 논하고 있고
속도가 이제 뭐 모바일에도 지금 벌써 5G가 터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시대에 비교하면 상당히 느렸다. 그리고 나서 이더넷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서 고속 인터넷이 나와서 이더넷에 비해서 10배의 성능이 향상된 카드가 바로 고속 이더넷 카드, 패스트 이더넷이라고도 하고요. 100Mbps 성능으로 고속의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가능하다. 고속 이더넷 카드를 설치하면 이더넷도 지원하여 호환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1기가 단위로 이제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기가비트 이더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가비트 이더넷 카드는 광 케이블하고 연결되어서 고속의 성능을 지원을 하고 당연히 1기가bps 성능을 지원을 합니다. 아시겠죠? 말 그대로 기가비트. 얘는 광 케이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토큰링 방식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메인프레임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16Mbps 정도의 성능을 지원을 한다. 가격이 고가다. 그죠? 그리고 이제 ATM 랜, ATM 우리 배웠죠, 그죠? 그 통장 입출력하는 그런 ATM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고속의 ATM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카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고속 이더넷 그리고 기가비트 이더넷. 현재 2022년입니다. 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속 이더넷하고 기가비트 이더넷이 혼용이 되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NIC에서도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고전적인 방식인데, 자, ISA 방식과 PCI 방식. 현재 쓰는 게 PCI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때 3학년 때쯤에 제가 최초로 컴퓨터를 받았거든요. 아니, 선물로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그때 방식이 ISA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NIC 카드와 컴퓨터의 메인보드 간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ISA 방식과 PCI 방식이 있다. 최근 컴퓨터 인터페이스 방식은 PCI 익스프레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I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ISA 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Bus, 즉 다시 말해서 이놈의 방식은 IBM 컴퓨터의 PCXT와 PCAT를 위해서 개발된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전송 속도 보세요. 16비트에서 3Mbps 성능을 지원한다. 고속이 요구되는 요구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고속 환경에서는 PCI 방식으로 대체됐고 지금 현재는 사용 안 해요. 자, 근데 여기서 PC /XT, PC /AT가 나오죠. 저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고전적인 냄새가 나죠. 그죠? 먼저 이제 제가 선물로 받았던 PC가 바로 XT 버전이었어요. 이 XT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IBM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IBM PC 중에서 5150 버전이 있거든요. 그냥 예시를 그냥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83년에 이제 출시를 했고 XT라는 것은 Extended 확장된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Extended Technology의 약자로 IBM PC, 그때 당시만 해도 IBM이 독점을 했잖아요. 그죠? IBM PC에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CPU는 IBM PC 5150하고 동일하지만 램을 좀 늘리고, 그때 램 해봐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4메가였나 2메가였나 모르겠네요. 램을 늘리고 하드디스크를, 이제 그때 하드디스크 있었어요. 저도 하드디스크를 내장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됐고, 그때 하드디스크 없는 것들 정말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중에 이제 보급이 계기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얘는 상업적으로, 그때 물론 윈도우 이런 GUI 환경은 등장하지 않았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역시 도스 모드에서 막 제가 플라피 디스크에다가 막 이렇게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게임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돼서 AT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요건데, 이게 이제 다 이듬해에 나와요. 84년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PU가 바뀌죠. 이제 인텔에 있는 80286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얘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IBM PC 호환 기종의 원형 자체를, 그러니까 표준을 확립한 기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AT는 IBM PC의 첫 메이저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램을 2메가로 기억을 했었던 게 틀렸나 보네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AT가 256KB 되면서 버스가 24비트 되면서 16MB까지 활성, 2메가 맞네요. 그러면 2MB XT에서, 그래서 16MB까지 활성할 수 있었어요. 네. 뭐 여튼간에 이거는 컴퓨터 역사하고 좀 관련이 많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전 얘기를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자, 그 다음 PCI 방식은 현재 쓰고 있죠. 그죠? 자, PCI 익스프레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 페리피럴 컴포넌트 인터커넥트 버스 방식이다. 말도 참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메인보드와 주변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는 버스이다. 버스는 통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메인보드에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통로라고 했어요. ISA 방식보다 고속으로 32비트, 64비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다른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도 버스 마스터링 기능을 처리한다. 그리고 펜티엄 PC에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버스 마스터링이라는 게 뭘까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태여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자, 버스는 제가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라고 했어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버스들은 램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DMA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해서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버스 마스터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주변 기기를 다른 기기와 직접 통신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주변 기기들은 주기억 장치인 메모리, 램이 되겠죠. 그거에 DMA를 수행할 목적으로 버스 마스터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마스터링이라는 것은
메인보드 안에 보시면 수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픽 카드부터 시작해서 랜카드, CPU, 쿨러,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이 칩셋들이 많죠. 그러한 수많은 버스 구조를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버스 마스터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버스 마스터링을 근데 이렇게 버스 마스터링 기능을 준다라는 것은 DMA 자체를 그러니까 램에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적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진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장치가 버스 마스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동시에 여러 개의 장치가 버스에 운영되는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데이터 꼬이고 막 자기들 간에 충돌 일어나고 그러죠. 그죠? 그렇겠죠. 그럴 때 이제 뭔가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수많은 계획이 여기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SCSI, 스카시죠. 스카시는 개별 스카시 아이디를 위한 고정된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PCI의 경우는 사용할 알고리즘은 따로 지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버스 마스터링 기법도 사용을 하되 그걸 기반으로 하되 이제 우리가 이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CPU 스케줄러라든지 이런 애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스케줄러가 있거든요. 그 걔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흐르는 것들을 제어를 해주고 CPU 램에 적재된 것을 CPU와 통신을 하면서 빨빨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니까 펜티엄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죠? 펜티엄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리어졌던 것은 1990년대 초반 제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나 좀 익숙해서 그런데 펜티엄 PC는 우리가 펜티엄 1, 펜티엄 2, 뭐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거는 펜티엄이라고 한 거라는 뜻은 그냥 딴 뜻이 아니라 이거는 CPU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 아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죠? 인텔 방식이다. AMD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펜티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도에 출시가 돼 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죠?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2세대, 3세대 그리고 펜티엄 또 MMX 이런 버전들 그리고 펜티엄 2, 3, 4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기반으로 지금 현재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이제 뭐 샌드 브릿지라든지 네알렘이라든지 클락데일이라든지 아이브릿지, 하스웰 알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펜티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대다수 뭐 보셨다시피 뭐 그냥 펜티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펜티엄에서 이제 코어 자체를 듀얼 코어, 이제 쿼드 코어, 이제 8개의 코어를 가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슈퍼컴퓨터에는 막 16개, 3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그 코어들은 하나하나씩 스레드가 이제 스레드가 처리하는 그러한 일종의 단위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입문을 하셨다면 펜티엄은 CPU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펜티엄이라고 해서 뭐 어떠한 뭐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1세대, 2세대는 펜티엄 1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펜티엄 2도 있고 펜티엄 3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쭉 흘러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 역사, 이제 이렇게 발전해온 방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시간이 좀 되고 그럴 때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3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3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30년 채 안 됐죠. 지금 2022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해왔는지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 나시면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발전을 해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아, 이거 제가 2장을 했군요. 그죠? 예, 요거를 지워야 되겠네요. 예, 요렇게 만들고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거 설명드렸고요. 뭐 벌써 30분이 넘어버렸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VLAN에 대해서, 우리 네트워크 가상화하는 기술, 그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